이제 우리 48쪽, 49쪽. 아,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선생님 47쪽 아마 설명 하나 안 했는데. 그치? 그 47쪽에 있는 거부터 먼저 한번 하고, 그리고 선생님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 47쪽에 명사형 견성어미하고 명사 파생 전미사 이걸 좀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명사형 어미하고 명사 파생 전미사를 우선은 현대국어로 먼저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거기는 선생님 중세만 써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표 아래에다가 정리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명사형 어미, 명사 파생 전미사 이렇게 표로 하나 정리하자. 자, 여러분 명사형 어미는 어미야, 어미. 어미는 아무런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의미를 더해주기만 해. 그래서 얘는 여러분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문법 요소 배웠던 거 생각을 해보면 문법 요소에서 여러분 시제선어 발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시간 표현 의미 더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노페임 표현에 선어 발음이 들어가면 노페임이라고 하는 의미를 더해줄 뿐이지 품사를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품사를 바꿀 수가 없다. 근데 이런 파생전미사 할 때 전미사는 품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의미를 더하고요. 그 다음에 품사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의미를 더하고 뺄 수도 있고 품사를 바꿀 수 얘는 있고 얘는 안 되잖아. 그러면 얘네 두 개에서 여러분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건 품사를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로 얘네들을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품사를 얘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원래 서술어였던 애는 그대로 서술어가 돼요. 근데 명사파생전미사는 서술어였던 애가 아예 그냥 명사로 바뀌었어요. 품사가 아예 바뀐다. 자, 서술어였던 애들가 서술어가 되니까 누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지 얘들아? 서술어는? 관용어, 부사어의 수식을 받아. 그래서 얘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있고요. 근데 이런 명사파생전미사 같은 경우는 이러면 아예 명사가 됐잖아요. 명사는 누구의 수식을 받냐면 관용어의 수식을 받네. 아, 그래서 관용어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구나. 관용사하고 관용하고 부사어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바로 구분하는 방법 첫 번째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구분법 1. 얘가 구분법 1번이야. 부사어가 왔느냐 아니면 관용어가 왔느냐 이걸로 구분을 한다. 자, 근데 또 구분하는 방법이 또 있어. 얘는 서술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진짜 어미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럼 어미처럼 쓰이면 뭘 해주면 되냐면 달을 넣어보시는 거예요. 달을 넣었을 때 얘는 말이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문장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명사파생전미사는 달을 넣는다고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구분하는 방법 2번 낫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구분법이 두 가지가 있어.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자. 나는 요즘 슬픈 꿈을 자주 선생님 문장 이렇게 썼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도 꿈이 있고 꿈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명사형어미하고 명사파생전미사는 모두 다 음기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기를 사용해서 모습이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미음이 들어갔고 얘도 지금 미음이 들어간 상태야.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앞에 누가 꾸며주고 있는지로 먼저 찾는다. 그러면 슬프는 여러분 지금 관형사용어미가 왔으니까 관형어가 꾸며주고 있는 거잖아요. 관형어가 꾸며주고 있으니까 꿈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어미가 돼요. 미안해요. 접사가 돼요. 여러분 접사가 돼요. 접사. 근데 여러분 자주는 여러분 부사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꿈을 꾸며줄 때 얘는 어미로서 얘들아 이 부사어의 꾸밈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다 음이나 기 대신에 달을 넣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면 나는 요즘 슬픈 꾸다? 나는 요즘 슬픈 꾸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 성립이 돼 얘들아? 안 되지. 그러면 접사야. 다가 안 들어가니까. 근데 나는 요즘 슬픈 꿈을 자주 꾸다. 이는 달을 넣어도 문장이 성립되죠. 그러면 어미가 돼요. 그래서 접사하고 어미는 여러분 요렇게 꾸며주는 말이나 달을 넣어서 구분을 할 수 있다. 근데 중세는 훨씬 쉬워. 중세는
종류가 달라. 암기해야 될 건 많지만 종류가 달라. 그래서 여러분 종류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찾아볼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명사형 전성어미를 한번 가볼게요. 명사형 전성어미는 중세, 근대, 여러분 현대의 모습이 다른데 현대는 미리 쓸 수 있겠다. 아까 여러분 얘는 음과 기로 구분한다고 했으니까 음기, 음기 이걸 쓴다. 자, 요거 쓰고 중세는 그러면 어떤 모습을 사용을 했냐면 얘는 옴과 음으로 사용을 해요. 옴과 그러면 모습이 확 달라지죠. 근데 여러분 얘는 양성에 썼을 것 같고 얘는 음성에 썼을 거야. 종류가 두 가지인 거 보니까. 근데 여러분 다른 게 하나가 두드러지는 게 있다고 한다면 모습이 다른 것도 있지만 얘는 기를 쓰고 있어요. 현대에서는. 근데 중세에서는 기라고 하는 형태의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 기가 언제 나왔느냐? 이게 근대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 옴과 음을 다 사용을 하고 그리고 기가 근대부터 쓰이기 시작한다고 생각해주면 돼. 기가 쓰인다. 자, 이게 여러분 명사형 전성어미예요. 명사형 어미예요. 그래서 얘는 서술성이 없으니까 달을 넣어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명사파생전미사를 한번 가보자. 명사파생전미사도 여러분 똑같이 중세, 근대, 현대로 만약에 나눈다고 하면 얘 현대국은 똑같이 생겼어요. 음과 기로 나뉜다. 똑같이 생겼어. 자, 근데 이때 여러분 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얘는 여러분 아래야 그 다음에 그냥 그 모습이 너무 다르죠. 근데 얘도 양성, 음성 두 가지로 나뉘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근대국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얘네들이 그대로 쓰여요. 아래야 음과 그 다음에 음이 그대로 쓰이고는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뭐가 더 쓰이기 시작하냐면 기가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명사형 전성어미 명사파생전미사를 설명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이렇게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예시를 들어보자. 만약에 얘들아 열다에다가 여러분 선생님이 명사파생전미사를 붙이고 싶어. 그럼 명사파생전미사를 붙이면 이 둘 중에 누구를 붙여야 돼요? 왜냐면 음성화 쓰니까 음성을 써줄 거야. 그래서 얘는 음을 써. 근데 옛날에는 이어적기를 했으니까 여름.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름은 썸머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여름은 이건 열매, 결실 이런 의미를 가져.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용비어천가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야.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 명사파생 전미사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 선생님이 갈다라고 하는 우리 칼을 갈다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여러분 요거를 명사형 어미를 붙이고 싶어요. 그럼 명사형 어미를 어떻게 붙이면 될까요? 그치. 왜냐면 양성이 왔으니까 옴을 붙일 거야. 그러면 요거를 우리는 이어적기로 써면 가롬 이런 식으로 써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얘는 그냥 종류를 이제는 중세국어는 그냥 생각이 그냥 양성하고 음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걸 정리하셨으면 이제 여러분 48쪽에 세종어제 훈민정음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하다 보니까 너희들 걸 칸을 너무 글자를 너무 작게 뽑아가지고 쓸 칸이 부족할 그럴 것 같아서 혹시나 뽑았는데 이렇게 작게 나오긴 했어.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50쪽, 51쪽에도 선생님이 똑같은 지문을 하나 더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쓰다가 칸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하면 여러분 그쪽 활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써도 상관없어. 자, 여러분 선생님 세종어제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그 학교에서 동국정어제 환자음도 설명을 해가지고 그거를 좀 설명을 해야 이걸 우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동국정어제 환자음 표기를 먼저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 우리 선생님 저번 교재 또 나눠준 거 갖고 왔니? 다 봤니? 그거 근데 문제점이다. 내가 안 갖고 왔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 선생님 동국정어제 한자음을 표기 넣어놨어. 그래서 아마 넘겨보면 얘들아 우리 17쪽을 한번 봐줄래? 17쪽? 잠깐만. 선생님 친한 거.
그러면 그 책의 17쪽에 우리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를 볼게. 이거를 다른 말로 성음법이라고 해요. 성음법은 여러분 음을 갖춰서 말한다. 음을 갖춰 쓴다 라고 해서 우리 순우리말로는 음절 갖추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초성, 중성, 종성을 합해서 음절을 형성한다. 그래서 관료 표시에다가 여러분 이거를 음절 갖추기라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음절 갖추기. 자, 근데 여러분 음절을 갖출 때 고유어하고 한자어가 조금 차이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고유어는 사실 여러분 얘는 초성, 중성, 종성이 있다고 했을 때 종성이 없어도 성립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종성이 없어도 음절이 구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능에다가 동그란 표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예시를 지금 보면 발월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바다라는 순우리말을 넣어놨는데 여기 여러분 종성이 없어도 단어를 써요. 그래서 얘는 종성이 없어도 되고 초성도 없어도 돼. 근데 한자음은 아닌 거야. 얘도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갖췄어야 되는 거야. 여기에 이제 세종대왕의 그 완벽주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한자음은 무조건 완벽하게 써야 된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초성, 중성, 종성을 갖췄어야만 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2번으로 가시면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는 중성으로 끝나는 음절에 음가가 없는 누구를 붙이냐면 이응을 붙여요. 여러분 예디응 아니에요. 그냥 이응이에요. 그냥 이응을 무조건 표현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 여러분 한자가 새, 종, 어제라고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한자를 여러분 초성, 중성, 초성, 중성, 초성, 중성으로밖에 이루어져 있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이응을 덧붙이는 거예요. 이때 이응은 발음, 이응 발음을 하고 있으니까 예디응을 표기를 하고 얘는 음가가 없는 이응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음가가 없다. 얘는 음가가 없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요거 여러분 예디응 요거는 음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얘는 음가가 있다. 그래서 받침에 이응을 그냥 썼으면 이거는 음가가 없는 거고 예디응을 써야만 음가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동국정원식 한자음은 이런 방식 말고도 사실 종류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동국정원식 한자음을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거기 동국정원식 한자음이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자, 얘는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 동국정원식 한자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실 발음하고 표기가 달라요. 발음하고 표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얘는 머릿속에만 있는 여러분 이 한자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실현을 못 하잖아요. 발음을 못 하잖아요. 우리 나중에 여러분 훈민정 음 할 때 여러분 여린이엇을 써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 여린이엇은 음가가 있다 없다? 음가가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여러분 얘는 머릿속으로는 얘들아 발음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는 발음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발음과 표기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이상적인 한자음 표기. 머릿속에만 있어서 이상적인 한자음 표기.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이상적인 한자음 표기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안 되냐면 여러분 거기서는 는만 표시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은 안 된다. 하나 더 표시를 해주시고 뭐가 아니면 현실적인 한자음 표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한자가 있으면 새라고 읽고 새라고 써요. 그래서 여러분 새라고 쓰고 새라고 읽죠. 그러면 여러분 발음하고 표기가 똑같으니까 현실적인 내 발음을 그대로 표기에 쓴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내 발음을 그대로 현실적으로 표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걸로처럼 표현을 했으니까 얘는 이상적인 한자음, 얘는 현실적인 한자음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상적인 한자음은 무조건 이 현실적인 한자음 표기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동국정원식 한자음의 기본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만드는 방법 세 가지 한번 정리 거기 해볼게. 우선 동그라미 1번 먼저 볼게요. 동국정원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자음 표기법이고요. 발음하고 표기가 달라요. 그 동그라미 이번에 발음과 표기가 다르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중국 발음을 최대한 비슷하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중국 원음을 그대로 표기한다. 중국 원음을 그대로 표기하려고 노력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거기 예시를 보면 생을 생이라고 둘을 융 해가지고 여기다 미음하고 이응을 여기다 순경은 미음을 썼어. 그치? 그럼 받침의 종성을 무조건 표기를 해야 되는 거네. 이게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초성, 중성, 종성, 갖춰쓰기. 그래서 이 초성, 중성, 종성을 갖춰쓰기 위해서 이 종성에다가 누구를 붙이냐면 이응을 붙이거나 아까 여러분 여기 뭐 나왔어요? 순경음, 미음 붙였죠? 여러분 요거를 붙이거나 순경음, 미음을 붙이는 것을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라고 한다. 그러면 이 순경음, 미음도 선생님 그때 순경음, 미음은 순 우리말에만 쓰였는데 이 한자음에만 쓰였다고 했잖아요. 그 한자음이 바로 동국정원식 한자음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여러분 이영고래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이영고래. 자, 이게 뭐냐면 이 영자는 여러분 여린 이웃을 한자로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레자는 여러분 우리 리을을 한자로 표기하면 레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게 뭐냐면 레를 여러분 리을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린 이웃을 덧붙이는 현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자음 받침 리을이 중국에서는 누구처럼 들리냐면 근데 아까 선생님이 필기해놓은 거를 좀 봤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원래는 여러분 디귿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음으로 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신 건데 선생님 하나 친구 거도 한 명 거밖에 못 봐가지고 그게 친구 잘못 썼는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잘못 지금 적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중국에서는 여러분 디귿처럼 거의 디귿처럼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디귿과 리을 약간 사이. 그러니까 완전한 리을처럼 발음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발음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중국에서는 선생님 그냥 디귿이라고 안 쓰고 다르다라고 할게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은 이응이라고 지금 표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발음하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 여린 이웃을 덧붙이고 이걸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라고 해. 그래서 여린 이웃은 그렇게 얘들아 아무런 기능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쓸데기 없이 그냥 한자음 표기다 이걸 한자음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 거기 지금 선생님이 예시를 써놨는데요. 여러분 그 달월자가 리을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월 이렇게 리을로 끝났는데 중국처럼 얘들아 발음을 하라고 노력을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근데 얘는 아무런 음가가 없는 거. 자, 혹은 여러분 이거 나릴이잖아요. 나릴. 그럼 옛날에는 나릴을 이렇게 표기를 했거든요. 그럼 리을 받침으로 끝났으니까 한자음입니다. 한자음 표기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여린이에서 덧붙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게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 근데 여러분 세종어제에서는 3번 이영벌에는 나오지는 않고요. 1번, 2번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1번, 2번만 좀 우리는 구분해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시 47, 48쪽, 49쪽. 여러분 좀 칸 부족하다 싶으시면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한 줄은 여러분 48쪽에 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줄은 50쪽에 쓰셔도 되고 막 이렇게. 근데 얘들아 50쪽하고 51쪽이 조금 더 넓다. 50쪽, 51쪽이 조금 더 산이 넓다. 그거에다가 쓰고 부족하면 앞에다가 조금 더 써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한번 쭉 정리해보자. 여러분 선생님이 현대어 풀이를 먼저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어 풀이를 여러분도 같이 한번 써줘서 여러분 현대어 풀이하고 이 중세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한번 봐주면 될 것 같아. 자,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순우리말을 쓸 테니까 여러분 위에 쓰셔도 되고 아래에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얘는 순우리말이 세종, 어제, 훈민, 정, 음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부분에서 달라지는 게 몇 개가
보여요. 어떤 부분이 크게 달라지냐면 종성이 이응을 옛날에 썼는데 지금은 안 쓰네요. 그러면 여러분 종성이 이렇게 한자음인데 이응을 쓰는 경우가 뭐라고 했었냐면 금방 배운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네. 얘는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얘는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가 쓰였구나. 특히 여러분 초성, 중성, 종성을 갖춰 쓰는 방식을 잘 썼어요. 특히 누구냐면 생과 언과 쟁. 그래서 선생님이 네모 표시를 딱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 갖춰 쓰는 애들만 네모 표시를 해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린 또 뭘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없어진 문자가 두 개가 있었어요. 예디응, 그치? 여러분 여기 있는 예디응, 그 다음에 여기도 꼭 빼달린 거면 자, 그다음 이것도 예디응. 그래서 여러분 소실문자 예디응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 더 갈게. 소실문자 예디응을 사용하면서도 여러분 여기 또 소실문자 하나 더 썼지. 여린이응. 그러면 여러분 여린이응은 음가가 있다 없다? 없다. 얘가 지금 뭘로만 쓰이냐면 한자음 초성이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음가가 없이 한자음 초성의 여린이응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얘는 이렇게 세 가지.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다음 것도 한번 가볼게. 자, 여러분 나라 말씀이 먼저 선생님이 좀 쓸게요. 현대풀이를 한번 잡았나? 뭐지? 주변에 나 문자 맞죠? 이러면 잡을게요. 이러면 현대풀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중국과 달라. 문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정리할 거야. 이게 현대풀이. 자,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색깔을 번갈아가면서 쓰는 거는 어절마다 번갈아가면서 구분하라고 색깔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선생님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구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여러분 여기 달라진 게 하나 보여요. 시옷이 의가 됐어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이 시옷이 어떤 애냐면 지금 현대국어에 의로 쓰고 있는 거니까 관형격 조사로 쓰이고 있는 거네. 그래서 여기는 관형격 조사를 쓰고 있다. 근데 여러분 관형격 조사를 우리 그때 배웠을 때 관형격 조사는 유정명사냐 아니면 높임명사냐 이걸 가지고 쓰임새가 다 달랐거든요. 얘는 여러분 무슨 명사에 해당해야 돼요? 무정. 그렇지. 높임명사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얘들 오답으로 높임명사란 말 자주 나오니까 높임명사가 아니고 얘는 무정명사이기 때문에 시옷을 쓰고 있다. 무정명사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또 두 번째 우리 뒷부분 가서 나중에 뭐도 배우냐면 히읗 종성체언도 배울 거예요. 용비어천가에서 선생님이 얘가 원래 나라가 히읗 종성체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히읗이 덧붙는 종성체언에 해당하는데 이 히읗 종성체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 모음이 올 때는 덧났어. 기역이나 디귿이 오면 여러분 소리가 거센 소리가 났어요. 근데 시옷이랑 결합하면 여러분 히읗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시험에 여러분 나라에 딱 밑줄 긋고 이 나라는 여러분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주격조사랑 결합했을 때 히읗이 덧나는 체언을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얘는 히읗 종성 체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요거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 자, 그럼 이제 마리를 갈게요. 여러분 마리를 보면 선생님 좀 끊어서 써야 될 것 같아. 말씀이라고 하는 글자에다가
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갔는데요.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 얘가 어떤 표기법을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리 나는 대로 썼어요. 소리 나는 대로 썼으니까 당연히 이어적기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 자, 여러분 이어적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 한자로 혹시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요, 여러분? 그치? 연서는 여러분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니까 표기법이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연철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두 번째 병서 무슨 병서 쓰고 있어요? 각자, 쌍시옷, 그치? 그래서 각자 병서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은 말의 높임, 말의 낮춤 이런 의미로만 쓰는데 옛날에는 말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나 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애가 옛날에는 여러분 말 전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말의 높임이나 낮춤을 나타낼 때만 쓰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의미의 역사성, 여러분 의미의 변화로 본다면 의미 확대, 의미 축소, 의미 이동 중에 뭐에 해당해야 될까요? 축소, 말인데 말의 높임, 말의 이걸 낮춤을. 그러면 얘는 의미 축소가 쓰이고 있다. 여러분 이 글에서 의미 축소가 쓰인 글자는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는 세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중객에 이걸 한번 가볼게. 이러면 중객에는 완전 좀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그쵸? 디귿이 지읒이 돼요. 무슨 모음 앞에? 반모음이 앞에. 그럼 반모음이 앞에 얘들아 디귿이 지읒이 되는 음운 변동이 뭐야 얘들아? 국외음화. 그렇지. 국외음화가 아직은 안 일어나. 선생님 국외음화 얘들아 모음 조합 빼고는 모든 음운 변동이 얘들아 이 중세 때 안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국외음화 X.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지금 중딩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근데 한자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 지금 한자를 안 썼지만 여러분 한자가 쓰여져 있잖아요. 동국정어식 한자음을 쓴 거예요. 근데 동국정어식 한자음에 얘들아 얘는 원래 중자를 가지고 있어. 근데 얘는 왜 도대체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그럼 얘는 발음이 지금 우리랑 너무 달라져 버렸죠. 그러면 이거를 중국 원음을 최대한 비슷하게 발음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동국정어식 한자음 표기가 들어갔는데 근데 여러분 너무 쓰기가 너무 많아서 선생님 줄였어 내가. 그래서 여러분 이러면 동국정어식 한자음 표기 중에서 여러분 우리 아까 설명했던 중국 원음 그대로 표기하는 방식이다. 중국 원음을 최대한 반영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실은 이 어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세 번째 건데요. 여러분 조사의 모습도 달라졌죠. 여기서 조사는 지금 부사격 조사 애를 쓰고 있는데 자, 이런 부사격 조사 애를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애가 현대국어를 봤더니 와가처럼 쓰여. 근데 여러분 뒷부분을 봤더니 뭐뭐와 다르다. 뭐뭐와 같다. 뭐뭐와 비슷하다. 이런 뭐뭐 와가를 쓰는 건 비교 부사격 조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비교를 나타내주는 부사격 조사가 옛날에는 애를 썼는데 지금은 과나 와처럼 쓰이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부등호 표시하는 건 여러분 이 부등호가 열린 방향이 얘들아 옛날 거, 닫힌 방향은 최근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다음 하나 더. 그러면 여러분 이 비교 부사격 조사에는 어에이도 있고 아에이도 있고 여에이도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어에이를 쓰고 있네요. 왜 얘들아 아에이도 있고 어에이도 있고 여에이도 있는데 왜 얘를 썼을까? 모음 조화 때문이야. 얘는 음성, 얘도 음성, 얘도 음성. 모음 조화 현상 때문에 이걸 쓰고 있다. 모음 조화 동그라미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이제 다라를 갈 거예요. 여러분 다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랑 조금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저번에 얘들아 의문하면서 비읍 불규칙 용언, 시옷 불규칙 용언 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반치은, 순경원 비읍 할 때. 그때 여러분 그 불규칙이라고 하는 애가 사실은 여러분 어떤 애라고 했었냐면 의문 변동으로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애들을 불규칙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얘가 불규칙 용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규칙 용언이 왜 되는지를 조금 선생님 설명을 해볼 거야. 자, 우선은 이거를 설명하려면 하나하나 좀 쪼개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15세기는 요거의 기본형이 뭐냐면 다르다거든요. 다르다. 이 다르다에다가 모음조에 맞춰서 아라고 하는 어미를 붙였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 뭐가 됐냐면 이게 그냥 바로 달아라고 하는 방식이 된 거거든요. 뭘 해주면 여러분 저런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누구 딱 하나 빼면 저 모습 만들 수 있거든? 누굴 빼주면 저 달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레아예요. 맞아요. 아레아를 얘들아 생략을 시켜주면 달아를 만들 수 있어. 아레아가 생략되는 이유는 뭐냐면 얘들아 얘가 동음 탈락 때문이에요. 왜냐면 양성 똑같은 여러분 아레아 아가 왔잖아요. 양성이 오면 이걸 동음 탈락이라고 보기도 하고 현대국어는 으탈락이라고 보거든요. 다르다에다가 으가 탈락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음이 탈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음 탈락은 음운 변동으로 설명이 되는데 동음 탈락이나 으탈락은 모음 탈락으로 설명할 수 있지. 음운 변동이 있는 거지. 얘는 음운 변동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음운 변동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규칙이에요, 불규칙이에요? 규칙이에요. 아까 안 되는 애들만 불규칙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리을 이응형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규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용언이다 라고 해서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리을 이응형 규칙 용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리을 이응형 규칙 용언. 근데 이렇게 하다가 얘가 이제 16세기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16세기가 되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자 다르에다가 아가 되면 얘가 현대국어처럼 달라가 돼요. 달라. 그러면 여러분 뭘 해주면 여러분 저 달라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레아를 빼도 리을이 하나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렇다고 이따 니은 첨가가 들어가려면 여러분 합성어나 파생어가 돼야 되는데 얘는 여러분 어간어미가 결합한 거니까 니은 첨가도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면 리을이 첨가되는 음운 변동도 당연히 없고 이 변화는 음운 변동으로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해도 음운 변동으로 설명이 안 돼. 그럼 음운 변동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불규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여기에 리을처럼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을처럼 쓰이고 있다고 해서 리을형 불규칙 용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라가 옛날에는 규칙적으로 모습을 얘가 딱 규칙적으로 음운 변동으로 설명이 가능했었는데 16세기부터 지금까지 음운 변동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불규칙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을 이응이 쓰이면 규칙, 리을이 쓰이면 이건 불규칙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볼 거예요. 요거 하나랑 하나 더 정리를 할 건데 뭐냐면 여기 있는 이응이거든요. 여러분 이응. 여러분 원래 세종대왕은 성격이 되게 완벽주의자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제 반포를 얘가 1443년에 만드셔도 반포할 때까지 3년 정도 걸렸잖아. 이 글을 쓰는데도 3년의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세종대왕이 분명 이어적기를 하는 걸 가장 기본으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얘는 이어적기를 지금 해야 하네요? 안 했어요. 그럼 이어적기를 왜 안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세종대왕이 실수를 하신 걸까? 이렇게 보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세종대왕이 업적들만 봐도 이거는 세종대왕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렇게 이어적기로 안 썼을까? 이 이응은 음가가 있었을 걸로 추측을 해요. 음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어적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응은 음가가 있다고 우리는 지금 추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적기를 그래서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은 또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떤 의문점이냐면 선생님 중기 애 할 때 얘는 왜 이어적기 안 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는 왜 그랬냐면
한자음은 한자음으로 표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한자음은 얘들아 종성을 무조건 갖춰 쓰자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자음 뒤에 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들은 그냥 얘들아 표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요거는 한자음 때문에 예외적인 현상들이었고 그게 아니고 순우리말을 얘들아 이어적기를 안 했네? 왜 안 했을까? 그러니까 발음을 했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지금의 달라처럼 여러분 리을을 발음하는 것처럼 이때도 이응을 발음을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문자와는을 갈게요. 문자와는은 여러분 여기서 병서가 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병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각자 쌍지읒 썼으니까 그치? 그래서 각자 병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쪽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선생님은 자로 읽을 거야. 근데 발음은 짱이네. 그러면 발음하고 표기가 너무 다르니까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자 한자니까 그래서 이것도 줄여서 선생님 동한이라고 쓰고 이 동한은 여러분 선생님 네모 표시를 해놨어. 초성, 중성, 동성을 갖춰 쓰는 방식이지. 그래서 여러분 얘는 초성, 중성, 동성을 갖춰 쓰는 방식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와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조사가 이제 부사격 조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사격 조사에서 문자와는 다르다. 문자와는 통하지 않다라고 해서 얘도 비교해주는 여러분 조사가 들어갔다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냥 부사격 조사만 기억해도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서른을 가자. 여러분 서른은 여러분 확 차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음성을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음성, 양성을 써요. 그러면 옛날에는 음성, 모음 조화를 되게 잘 지켰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음 조화를 잘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모음 조화를 여러분 옛날에는 훨씬 더 잘 지키고 있었다. 자, 근데 지금 모음 조화를 안 지키지. 근데 이때 모음 조화는 여러분 다른 애들은 다 어간어미, 체언조사 결합할 때 여러분 이렇게 모음 조화를 잘 지키는데 얘는 한 단어 안에서 모음절을 잘 지켜요. 그래서 얘는 한 단어 내부에서 두 개만 일단 모음절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다음에 소모띠를 가자. 여러분 소모띠는 조금 중요해. 별빛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중요해 얘들아. 자,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분명 소맞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도 썼다면 지금도 뭐 사맞다 이런 식으로 뭔가 글자를 썼을 거야. 근데 이 다른 애들은 다 비슷하게 쓰고 있는데 얘는 지금 아예 통하다라는 말로만 쓰지 사맞다라는 말은 우리 써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말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맞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예요. 죽을 사자를 써서 죽은 말. 그러면 우리 언어의 역사성 할 때 말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말이 사라지기도 하고 말이 얘들아 발전하기도 한다고 했잖아. 사라지는 애들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사모따의 선생님이 원래 원형을 한번 써볼게요. 사모따의 원래 원형은 치읓받침을 써요. 치읓받침. 근데 여러분 지금 세종대왕이 이 세종어제를 쓴 걸 보면 치읓받침을 쓴 게 아니지. 뭘 쓰고 있냐면 시옷받침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왜 시옷받침을 사용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종성구형 초성으로 쓴 게 아니라 팔종성법으로 쓰자고 약속을 하셨네. 팔종성법은 음끝을 적용하는 방식이었죠. 그럼 여러분 이 치읓은 치음에 해당하니까 치음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단어 기본자가 뭐였어요? 시옷, 그치? 그래서 얘는 시옷으로 발음이 나니까 시옷으로 표기를 한 거야. 그럼 이 원형을 통해서 팔종성법 썼구나 이 당시에는. 그래서 이렇게 팔종성법을 썼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유일한 예시예요. 이 세종어제에서는. 세종어제에서는 다른 데서는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받침 똑같이 써. 그래서 얘만 이렇게 시옷을 썼다는 걸 알 수 있는 유일한 흔적이 돼요. 자, 사무따는 그걸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이렇게 D가 지가 됐네. 디귿이 이 모음 만나서 지읒이 됐다는 건 국외음화를 적용 아직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얘는 팔종성법이라고 하는 단어랑 국외음화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좀 지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니 홀씨에 갈게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근데 선생님 요걸부터 볼 거야. 뭐뭐 하지? 아니하다.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이거든. 우리말은 부정문을 만드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여러분 부정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건데 부정 표현은 크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긴 부정문이 있고 짧은 부정문이 있어요. 이거는 용비어천가에서도 한번 또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 긴부정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 대부분 뭐뭐하지 아니하다 않다 혹은 뭐뭐하지 못하다 이렇게 써. 뭐뭐하지 않다 뭐뭐하지 못하다. 근데 여러분 짧은 부정문 같은 경우는 안, 못, 그 다음에 어가 됐어. 안 먹다, 못 먹다, 안 놀다, 못 놀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 쟤는 뭐뭐하지 아니하다, 뭐뭐하지 않다의 방식을 썼으니까 여러분 이 글에서는 무슨 부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긴부정문을 쓰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긴부정문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표시밖에 긴부정문을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긴부정문. 그리고 우리랑 지금 다른 의미를 하나 더 써. 어떤 애냐면 리을세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 리을세가 들어가면 요거는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함으로 라는 이유를 써요. 그래서 뭐뭐 함으로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뭐뭐 하기 때문이라는 건 여러분 원인을 나타낼 때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얘는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주는 여러분 이거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문장에서 쓰이는 방식이거든. 그래서 종속적 연결음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첫 번째 줄이 좀 설명할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선생님이 설명할 거야. 자, 세종대왕은 그 옛날부터 우리말은 중국과 다른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고 한자를 가지고서는 우리말을 절대 표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이미 인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고유명사 표기 생각해 보세요. 고유명사 표기 겁나게 어렵잖아요. 헷갈리게 한자만 막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게 금방 사라졌죠. 왜냐면 쓰이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현찰 물론 좋아요. 우리말을 다 표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거 누가 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두는 그래도 쓰기가 좀 편했어. 근데 한자를 아는 사람들만 쓸 수 있었잖아. 백성들은 쓰기가 어렵지. 근데 이두는 제일 오래까지 쓰였어. 선생님이 언제까지 쓰였다고 했냐면 여러분 고종 때까지도 쓰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얘가 오래 쓰기는 했어도 그게 양반들만 쓸 수 있는 거니까 우리 백성들이 이 말을 쓰기에는 너무 부적합한 문자 체계였던 거야, 중국은. 그러면 그 말을 인지를 하고 계셨다는 건 중국과 우리나라는 별개 나라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각기 다른 국가이다 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던 거야. 그러면 다르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건 얘가 내가 바르게 서 있다는 거니까 이거를 한자로 자주라고 얘기를 해요. 자주적이다 이런 표현 쓰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처음 나라이부터 아니함으로까지가 세종대왕의 자주정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저희 끝까지가 이게 세종대왕의 자주정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주정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다음 문장도 한번 가볼게. 선생님 지우고 다시 써보자. 그럼 현대풀이부터 쓸게요. 자, 이런 까닭으로
해석은 백성이 미르고자 말하고자. 근데 여러분 선생님 말하고자라고도 쓸 거지만 이르고자라고도 쓸게. 이거 표준어야. 그래서 이거는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이렇게 해요. 할 바가 있어도. 자, 이러는 여러분 똑같으니까 굳이 해석할 필요 없어. 자, 이제 전차를 가는데 여러분 전차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까지 썼으면 전차란 말 썼겠죠. 왜냐면 선생님이 최대한 지금 쓰고 있는 말이랑 비슷하게 최대한 쓰고 있는 거거든. 근데 얘는 까닭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까닭으로 이런 이유로만 쓰지 전차라는 말을 못 써요. 얘가 소모따처럼 죽었어. 얘들아 사어야 사어. 그래서 전차가 여러분 지금 사어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로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로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가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런 부사격 조사에 로도 있고 의로도 있거든. 근데 얘는 왜 로를 썼을까? 우리 지금 여러분 이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에다가 로가 붙어요, 아니면 의로가 붙어요? 의로. 왜냐면 봐봐, 받침이 있는 친구들은 의로가 붙어. 근데 이런 받침이 없는 친구들은 로를 붙일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받침이 없네. 모음이니까 여러분 로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모음일 때 자음일 때 생각하거나 아니면 양성이나 음성이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해줘도 돼. 그래서 얘는 여러분 로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 이게 받침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태안의 받침이 없어서. 자, 그 다음 이제 어리석은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어리석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봤더니 어린으로 썼나봐 옛날에는. 그러면 여러분 어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옛날에는 어리석다라는 뜻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얘는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완전 바뀌었죠. 그러면 이걸 의미 이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의미 이동.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볼게. 여러분 어리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어간에 해당해요. 그러면 어간 뒤에 니은이라고 하는 어미가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선생님 아직은 여러분 중세 시제는 설명하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현대국어의 시제 표현은 배웠잖아요. 그래서 시험 봤잖아 얘들아? 봤단다? 얘들아 시제 표현 봤잖아? 거기서 여러분 선어말어미도 있었고 관형사용어미도 있었거든? 관형사용어미 은는을던 옛날이랑 지금이랑 쓰는 건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니은도 쓰임새가 똑같아요. 자, 어리다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어리는 안 되지. 그럼 어린다 안 되죠. 그럼 여러분 는을 못 붙이니까 형용사예요. 형용사에 여러분 지금 관형사용어미 니은을 붙였거든요. 그러면 이 니은이 얘들 무슨 시제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냐면 형용사는 니은을 붙여야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현재 시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얘는 여러분 우리가 문법 요소가 누적은 아니지만 여러분 사실 중세는 모든 문법의 내용들을 다 물어볼 수가 있어서 조금 여러분 이런 것들은 같이 하면서 그냥 기억해도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백성이로 갈게. 여러분 백성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소실드 문자를 하나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실 문자 예니은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쓰이냐면 주격조사가 쓰여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주격조사 이가 쓰인다. 이렇게 정리할 거야. 주격조사 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니르고저 한번 가자. 여러분 니르고저는 초성에 있는 니은이 여러분 없어졌어요. 그럼 초성에 있는 니은이 없어지는 거 여러분 우리 여자도 여자. 그러면 이거 우리 한글 맞춤법에서는 뭘로 배웠냐면 두음 법칙으로 배웠었죠. 두음 법칙이지만 두음 법칙은 현대에 나왔기 때문에 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얘는 두음 법칙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다. 두음 법칙 X. 그리고 여러분 또 달라진 게 뭐냐면 고저가 고저가 됐어요. 그쵸? 저가 자가 됐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미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근대로 오면 올수록
어미들은 대부분 좀 양성화가 되는 경우들이 좀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음성 모음이잖아요. 양성 음성, 그치? 근데 얘가 양성으로 바뀌었어요. 양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미의 양성화가 일어나거나 그리고 여러분 저 할 때 여는 이중모음이죠, 여러분. 이중모음이 아라고 하는 단모음으로 바뀌었어요. 이 이중모음을 단모음으로 바꾸는 걸 단모음화라고 불러요. 단모음화. 단모음화의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가 이제 어떤 애가 있냐면 부텨. 얘는 이렇게 썼는데 지금 부텨라고 안 쓰지. 구개음을 적용하면 부치 쓸 거고 그 다음에 이러면 열을 어라고 발음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부처라고 발음하는 이유가 단모음화를 적용했다라고 생각해주는데 이중모음이 단모음이 되는 건 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하를 한번 갈 거야. 하는 여러분 형태소를 선생님 조금 자세하게 한번 나눠볼게요. 자, 형태소가 여러분 이거 두 개를 그냥 같이 쓸게 얘들아. 같이. 자, 하다. 여러분 우리 뭔가 행동하다는 아래아래 써. 행동하다 아. 여기에다가 오라고 하는 어미를 붙이고요. 리을을 붙였고요. 여린 이웃을 붙였어요. 그리고 뒤에 바가 왔고요. 그 다음에 이가 왔어요. 이렇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 헐할 때 하다는 하다, 하고, 하면, 하지 이러면 안 변하는 부분이거든. 그럼 이 하가 간, 그치? 얘가 간이에요. 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리을을 먼저 볼 건데 이 리을은 여러분 뭐뭐 할 하나에 다 대신에 리을이 들어갔으니까 어미거든? 근데 여러분 아까 은는을던 할 때 은는을던 여러분 관형사형어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관형사형 어미를 쓰고 있구나. 관형사형어미. 그러면 이제 이 사이에 오가 들어가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간과 이러면 이 관형사형 어미는 성질을 바꾸잖아. 성질을 바꾸는 어미를 전성어미라고 해요. 전성어미는 문장에다 단어 끝에 와요. 단어 끝에 오는 걸 어만어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간하고 어만어미 사이에 오는 이 오는 여러분 뭐라고 불러주면 될까요? 어만어미랑 어간 사이에 오는 거. 선어만어미. 그치? 어만어미 앞에 왔으니까 이 오는 선어만어미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선어만어미 오가 왔어. 그러면 여러분 관형사형어미가 왔잖아요. 그럼 관형사형어미가 오면 얘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지금 관형어의 역할을 해요. 그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누굴 꾸며주냐면 관형어는 우리 아까 얘들아 명사파생전미사 생각해봐. 명사파생전미사는 명사가 됐기 때문에 누구의 꿈을 갖는다고 했어요? 관형어. 그렇지. 그럼 관형어는 무조건 뒤에 체언을 꾸며야 되겠네. 그러면 이 바가 체언이야. 그럼 무슨 체언이냐면 난 바가 있어. 난 바를 살 거야. 난 바를 먹어. 이거 바라는 거는 얘들아 이게 혼자 쓸 수가 없네요. 먹을 바가 있다. 아니면 내가 뛸 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들아 꾸밈을 받아야만 쓸 수 있어. 꾸밈을 받아야 되고 혼자서 못 쓰는 이런 체언을 우리 무슨 체언이라고 불러요? 의존명사야. 기대어만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여러분 의존명사예요. 의존명사. 자,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 이제 그 아래다가 우리 조금 이제 자세한 거 한번 정리를 해보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그 옆으로 쓰면 될 것 같아. 옆으로 좀 비어있잖아. 얘들아 옆으로 쓰면 될 것 같아. 있어도는 얘들아 이어적기만 쓰고 끝낼 거야. 그래서 그 옆으로 써도 돼. 여린이웃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서 지금 무슨 부호로 쓰여오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음가가 없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 이것도 이제 배웠던 거 적용해야 돼요. 음운 변동에서 된소리 대기 조항이 4가지 있었어요. 기역, 디귿, 비읍이 구두버서조를 만났을 때, 용언, 어간이 이러면 구두사조를 만났을 때, 용언, 어간에 니은, 미음이 왔을 때, 그 다음에 한점 리을 뒤에 다사조가 왔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우리 관형사형어미 리을 뒤에 구두버서조가 왔을 때.
왔을 때 된소리 되게 일어나기로 했었거든. 그럼 예를 들면 먹을 관형사용어미 요거 발음 어떻게 해요? 먹을 것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 우리 된소리 내기는 뒤에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하라고 하는 조항이야. 그런데 여러분 요게 하다의 관형사용어미 맞잖아요. 관형사용어미 맞죠? 그 뒤에 여러분 예사소리가 왔죠? 그럼 이거를 읽을 때 현대국어에서도 할 바가 따 이렇게 읽어야 되고 얘는 홀 빼라고 읽어야 해요. 그러면 뒤에 거를 된소리로 읽어야만 되는데 그걸 알려주는 구호가 바로 여린이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여린이웃은 여기서 된소리 부호로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된소리 부호로 쓰인다. 그래서 홀 빼 이렇게 읽으라고 하는 힌트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배 뒤에 여러분 무슨 조사가 왔냐면 주격조사 이가 왔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주격조사 이다 동그라미 말고 짝대기 이렇게 쓰고 있다. 그래서 얘는 요거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그럼 이셔도를 가자. 이러면 이따에다가 어를 그대로 발음을 시켰겠지. 그래서 여러분 얘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하고 있어서 얘는 여러분 이어적기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지금 여기까지는 설명을 했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고 그 다음 거 뒤에 거 조금 더 한번 해보자. 세종어제. 자, 마침내 그 다음에 다시 할게요. 이거는 자기의 뜻을 능히 펴지 못할 사람이 많으니라. 이렇게 정리하자. 마침내 제 뜻을 하지 못할 사람이 많으니라. 자, 이런 마침내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현대국어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여기서 우리 뭘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 거냐면 아래아가 변천하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이게 여러분 지금 15세기 중엽에 발음했던 거를 이렇게 쓴 거거든. 그럼 만약에 16세기 말 이후의 발음은 어떻게 발음을 했을까요? 16세기 이후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 아래아가 으로밖에 해야 돼. 그치? 그래서 아마 이건 그대로 써야지. 이거는 그대로 마침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을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 한 18세기 중엽 말 정도 이후에 이때의 발음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래가 이제 더 이상 음가를 갖지 못하죠. 소실이 돼요. 그래서 얘가 아마 마침내라고 이렇게 읽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18세기가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이걸 근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대. 그럼 이 근대에는 뭐가 나타났을 때라고 봐주면 되냐면 근대는 여러분 전설모음화라고 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선생님이 원순모음하고 국외음화 이런 거밖에 안 했어 얘들아. 전설모음화가 뭐냐면 시옷, 지읒, 치음이 으라고 하는 여러분 후설모음을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 스즈츠 이렇게 발음하는 게 옛날에는 얘가 완전 여러분 치음 이 앞에서 발음했던 거고 뒤에서 발음하니까 발음하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얘를 전설모음인 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치읓의 으가 왔잖아요. 그러면 얘를 뭘로 바꾸냐면 이로 바꾸면 지금 하고 있는 발음대로 마침내라고 발음할 수 있는 거지. 전설모음화를 적용하면 마침내라고 발음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 마침내가 왜 마침내가 됐을까? 이 아래아가 변천하는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전설모음화까지 적용이 됐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자기의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기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이 저에다가 이가 결합한 형태예요. 저에다가 이가 결합했는데 저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제가 뭐 이렇게 할 때 얘들 1인칭 대명사에 해당해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인칭 대명사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격조사를 쓰고 있어요? 아니에요. 현대어풀이가 뭐예요? 관형격 조사가 들어갔잖아요. 이가 관형격 조사로 쓰인 거야. 주격조사 아니야. 이거 조심해야 돼 얘들아. 그래서 얘는 관형격 조사 2를 쓰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할 거야. 그래서 조금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뜨드를 한번 가볼게. 여러분 자, 얘는 무슨 명사 쓰였어요, 여러분? 합용. 합용명사가 들어가 있는 어절은요,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 꼭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면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우리의 합용명사가 총 3개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합용명사가 들어가 있는 말들은 좀 기억할 것.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게요. 우선은 합용명사를 사용을 했고요. 근데 합용명사 말고 여러분 요걸 선생님 형태소를 좀 쪼개보면 형태소는 여러분 요렇게 표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뜻하고 을하고. 여러분 이때 합용명사는 무슨 개 합용명사를 쓰고 있어요? 비읍개. 그치? 그러면 여러분 얘는 비읍개 합용명사를 쓰는데 비읍개 합용명사는 여러분 발음을 처음부터 된소리로 발음을 했었나요? 아니에요. 처음은 아마 얘들아 이거 브드이라고 발음을 했을 거야. 그래서 얘들아 브드들 이렇게 발음을 했을 거야. 그럼 이거 발음하기 사실 쉽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장군으로 발음을 하다가 된소리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근데 그게 오래 걸린 건 아니고 한 16세기 초쯤 이때 바뀌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얘는 선생님 2번 말고 어두자음군으로 발음을 하다가 된소리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자.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조사 무슨 조사 쓰이고 있어요? 목적격 조사를 쓰죠. 그러면 목적격 조사를 아래와 을도 있는데 왜 그냥 을을 썼을까? 모음조화 때문이야. 맞아. 앞에도 음성, 뒤에도 음성. 그래서 세 번째는 그 모음조화도 잘 지키고 있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또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 뜻이라고 하는 받침에 디귿 받침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는 팔종성법을 썼다고 했으니까 디귿이랑 시옷을 구분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근대에 적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근대에는 몇 종성법이었죠, 여러분? 7종성법. 맞아. 그러면 여러분 이 7종성법을 여러분 요 글자를 7종성법에 맞춰서 쓴다고 하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디귿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으니까 디귿 대신 시옷으로 써야 돼.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뜻이라고 해서 받침을 시옷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설명이 되면 자 이렇게 정리하자. 15세기 중엽에는 세종대왕이 이걸 쓴 15세기 중엽에는 디귿과 시옷의 구분이 엄격하게 구분이 됐었는데 근대에는 디귿 시옷이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예시로 나오는 단어야. 그래서 여러분 얘는 디귿 시옷의 구분이 안 되고 얘는 구분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받침 디귿이 뒤로 넘어가서 소리가 나요. 무슨 적기예요? 이어적기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어적기. 그래서 여러분 좀 설명하는 내용이 좀 많았어. 그치? 자,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실어를 가자. 여러분 실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얘가 실타에다가 어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얘가 무슨 적기가 들어갔는지 찾을 수 있겠죠? 이어적기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여기서 이거는 실어라는 말을 지금도 썼으면 아마 실어라고 썼을 거야. 근데 완전 다르게 능하다, 익숙하다, 편안하게 뭐 이런 의미로 지금 쓰고 있잖아. 그러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얘 말 없어진 거네. 이 없어진 걸 우리는 사어, 그치? 사어가 쓰였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럼 이제 편지도 가자. 편지는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 디귿이 지읒됐네. 그럼 구개음화가 지금은 일어났지만 옛날에는 구개음화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구개음화 X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또 모탈로 갈게요. 근데 여러분 모탈은 요렇게 한번 봐봐봐 얘들아. 뭐뭐하지 못하다. 여러분 이거 무슨 부정문이에요? 뭐뭐하지 못하다. 긴 부정문. 그치?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선생님 긴 부정문이라고 쓸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못할 때 이 할 있잖아요. 할. 형태소 한번 좀 나눠보면 하다에다가 리을에다가 여리미읒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 아까 똑같죠? 하다는 어간이고 리을은 관형사형 어미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앞에 거랑 똑같으니까 선생님 구분
하진 않을 거고 요 녀석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여리니엇을. 자,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여리니엇은 여기서도 음가를 갖지 못해요. 음가를 갖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얘는 뒤에 걸 보세요. 뒤에 걸 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걸 선생님 현대어로 한번 써볼게요. 현대어로 한번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거거든? 할, 놈이. 근데 여러분 요거를 우리 발음을 두 가지 발음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 첫 번째 얘가 뒤에 리을이 왔고 니은이 왔으니까 여러분 우리 의문 변동 중에 유말을 배웠잖아요. 유말을 적용하면 할, 로, 미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발음해도 되지만 다른 발음이 하나 더 있어. 왜냐면 여기가 띄어쓰기가 됐다는 건 띄어서 읽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할 띄고 놈이 이렇게 발음을 해도 되지. 그러면 여러분 이 뒤에도 옛날에도 마찬가지 못할 놈이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었고 못할 놈이 이렇게 발음할 수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여린이엇이 뭘 나타내냐면 이렇게 읽지 말라고 알려주는 구호야. 이렇게 읽으면 뜻이 구별 어려우니까 이렇게 읽지 마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구호예요. 그러면 끊어 읽으라는 뜻이죠. 끊어 읽으라는 뜻. 그래서 끊어 읽으라고 해서 여러분 끊을 절자를 써서 뭘 끊어 읽냐? 음을 끊어 읽는다. 그래서 절음, 부, 호라고 얘기를 해요. 절음부. 그래서 여러분 여린이엇은 절음부호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이 할로미처럼 읽지 마세요. 할노미처럼 읽으세요 라고 알려주는 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읽으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노미로 갑시다. 여러분 노미는 선생님이 좀 끊어서 적으면 놈에다가 이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선생님이 이제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두 개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적기? 이어적기.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얘는 이어적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무슨 조사? 주격조사.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주격조사 이를 사용한다. 동그라미 이를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놈이 사람으로 선생님을 해석을 해놨어. 그러면 여러분 이 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옛날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였는데 지금은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얘는 남자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남자를 가리킬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남자를 비하하듯이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사람 중에서도 남자 중에서도 비하하는 말. 그러면 여러분 의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축소. 그럼 여러분 아까 선생님 의미 축소는 이 글에서 두 개 쓰인다고 했죠. 말씀이랑 음이랑. 이 두 가지 이거 두 가지. 자, 한이라 가자. 여러분 한이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요것도 하나가 여러분 의미가 지금 좀 바뀐 것 같아. 하나는 옛날에는 많다라고 하는 형용사로 썼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여러분 행동을 하다 영어로 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얘는 의미가 완전 바뀌었으니까 의미 이동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뒤에 거 이어서 또 가볼게요, 여러분. 자, 네. 이렇게 볼 거야. 자, 여러분 현대풀이를 먼저 쓸게요. 내가 이를 위하여 여기 얘들아 불쌍하게 여겨 이렇게 정리하자. 자, 여러분 여기서 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나에다가 이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다가 이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나는 1인칭 대명사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가 들어가 있어. 여러분 이는 주격 조사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요 내랑 앞에 있었던 저 쟤랑 형태가 같아야 달라요?
대답 잘해야 돼. 선생님 형태라고 물어봤어요. 형태는 모습이야. 모습. 조사의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조사의 모습은 같아요. 맞아요. 근데 조사의 종류는 달라요. 여러분 종류라는 말하고 형태라고 하는 말을 구분을 해야 돼. 왜냐면 우리 주격조사가 요렇게 여러분 형태는 세 가지고 여러분 종류는 한 가지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종류는 주격조사고 쟤는 관역격조사니까 종류는 다르지만 형태는 똑같아. 근데 자 내랑 여기 있는 놈이 할 때 이 주격조사는 형태가 똑같아요? 이때 형태는 다르죠. 얘는 동그라미 2, 얘는 그냥 2. 형태가 다르지만 종류는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형태냐 종류냐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해. 자, 그 다음에 이래를 여러분 사실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목적격 조사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모음 조화나면 상관없어. 왜? 이가 무슨 모음이기 때문이에요? 이 무슨 모음이에요? 중성, 그치? 여러분 중성 모음이라서 아니야 을을 써도 되고 그냥 을을 써도 되고 상관없어서 이건 모음 조화로 설명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거야. 자, 위하여를 가자. 여러분 위하여를 갔더니 윙? 선생님 네모 표시했어. 이런 네모 표시는 여러분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에서 종성에다 이응을 붙이는 경우를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첫 번째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라고 줄여서 좀 쓰고 이거는 초성, 중성, 종성 갖춰 쓰기 이렇게 해당해요. 자, 그리고 하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현대국어는 하여라고 쓰는데 옛날에는 하야라고 해가지고 얘들아 모음절을 엄청 잘 지키고 있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모음절 잘 지킨다. 이렇게 정리해 줄 거야. 그러면 얘는 끝났고 이제 어yap비를 갈게요. 자, 어yap비는 지금 뜻이 완전 달라졌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얘는 어여쁘다라고 하는 말이 옛날에는 불쌍하다라는 뜻이었는데 지금 보면 여러분 어여쁘다는 불쌍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쁘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래서 얘는 예쁘다예요. 예쁘다. 자, 그러면 의미가 완전 달라졌네. 그러면 의미가 달라졌으니까 의미 이동이 되죠. 여러분 지금 의미 이동 총 3개 나왔거든요. 누구 나왔어요? 우선 어렵게 있으니까 어렵게 되고 또 하다, 응? 그 다음 또 봐. 얘들아 앞에 봐봐. 어리다. 그렇지. 요거 3개야. 놈하고 말씀은 의미 축소, 그 다음에 여러분 어리다랑, 그 다음에 하다랑, 그 다음에 여러분 어렵게는 여러분 이거는 의미 이동. 의미가 변동되는 거 5가지죠. 그러면 여러분 딱 뭐로 내기 좋아요? 오지선다로 문제 내기 좋아요. 특히 오지선다에서 조금 까다롭게 나오면 품사까지 막 물어보거나 막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렵보다는 여러분 그냥 옛날 불쌍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거 형용사고 뭐 이렇게 해서 구분해주면 되지. 그럼 이제 조금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형태소를 좀 나눠보면 여러분 형태소를 나눴을 때 어여쁘에다가 이가 결합을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요. 어여쁘라고 하는 어간에 이가 결합을 한 건데 이때 이는 여러분 선생님 지금 불쌍하게 부사어처럼 썼어.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여러분 파생전미사예요. 그래서 얘가 부사파생전미사예요. 그래서 부사파생전미사 이가 들어가서 부사어처럼 쓰이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여교만 더 가자. 여러분 여교는 여러분 선생님 형태소를 좀 나누면 여기다에다가 어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축약해서 그냥 쓴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찾을 거는 니은이 없어졌어요. 그럼 뭐가 적용된 거예요? 뭐가 적용이 아직 안 된 거예요? 두음법칙. 그렇지. 여기서는 두음법칙만 적어줘도 될 것 같아. X. 그러면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우리 아까 앞에서 이런 전처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이런 전처로부터 여기까지 여겨가 세종대왕께서 아무리 봐도 우리 백성들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너무 이들 한자가 어렵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말할 수가 없는 처지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자기의 뜻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너희들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글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전처로부터 여기까지가 아까 여러분 그 네 번째 줄에 이런 전처로부터 여기까지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애민정신이죠. 애민정신이에요. 애민정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얼마 안 남았어. 그치? 자, 그럼 이제 새로 28자를 맹근오니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게 칠판 중에 제일 긴 칠판을 갖고 왔거든요. 5m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우기 너무 힘들어. 자, 쓸 때 안 지워도 되니까 지우면 좋은데 한 번 지우려고 하니까 힘드네. 새로 28장을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세로 28자라는 맹근오니. 여러분 현대뿌리는 세로는 그냥 세로야. 그래서 얘는 그냥 세로라고 써주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 28은 28이죠. 28. 그 다음에 자를 28자를 만드노니 이렇게 해요. 만드노니. 세로는 다시 그냥 안 써도 되겠다. 그치? 이제 28 한번 보자. 여러분 28에서 여러분 이 으가 지금 여러분 우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선은 첫 번째 여러분 미음 뭐냐면 순음이죠. 입술소리. 이 순음이 으라고 하는 여러분 무슨 모음을 만나면 평순모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얘가 지금 우라고 하는 원순모음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 어떤 음운 변동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원순 모음화가 아직은 안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얘는 원순 모음화 X. 원순 모음화 X.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래 여러분 세종대왕께서는 팔중성법을 쓰자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팔중성법에서는 겹받침은 포함을 안 시키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겹받침을 그대로 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겹받침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겹받침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그러면 이제 세종대왕은 28자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 제자원리 배웠거든요. 그때 여러분 세종대왕은 초성을 몇 글자 만드셨어요? 17자.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중성은요? 11자를 만드셨어요. 종성은요? 초성 다시 쓸 거니까 다시 만든 게 아니지. 그래서 28자는 초성 17개, 중성 11자야. 여러분 그거 종류 뭔지 다 쓸 수 있어야 돼? 다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제자원리에 쓰였던 기본자들은 다 알고 계셔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짝말 가자. 짝말 같은 경우도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네모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모 표시 쓰니까 여러분 뭔지 아셔야죠.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인데 이응 받침을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에서 여러분 초성, 중성, 종성을 갖춰 쓴다. 근데 얘들아 무슨 조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목적격 조사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 목적격 조사를 여러분 아래아를도 있고 그냥 rel도 있는데 왜 아래아를 썼을까? 모음조화 때문이야. 맞아. 그래서 여러분 모음조화를 잘 지켜서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 무슨 병서를 쓰고 있어요? 각자병서 써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이렇게 네 가지. 자, 이제 맹근오니 가자. 여러분 맹근오니도 좀 중요한 애 중에 하나야. 그래서 맹근오니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게 이 글이 세종대왕께서 글자를 스스로 만드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어가 되거든요. 우선은 선생님 형태소를 좀 한번 나눠볼게요. 형태소는 제주도 사투리에 있어. 맹그럼 뭐하지? 맹글다. 맹글다라는 표현을 써요. 만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맹골이라고 하는 어간에다가 아직 선생님 시제를 설명 안 했는데 그냥 먼저 할게 얘들아. 여러분 우리 현대국어는 먹다
하에 현재 시제가 먹는다 는을 써요. 아니면 자다에다가 잔다에서 니은을 붙이거나. 옛날도 비슷했어. 다 니은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노를 붙여요. 노. 이 노가 아래아에다가 누구를 결합했냐면 오를 결합해서 노로 쓰고 있는 거야.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노예요. 거기에다가 니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니는 맨 끝나는 부분이죠. 끝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요게 어마어미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노하고 오는 어간과 어마어미 사이에 들어갔으니까 선어말어미. 그치? 그래서 얘는 선어말어미에 해당해요. 이건 선어말어미야. 자, 그러면 어떤 선어말어미가 들어갔는지를 좀 정리를 해볼게. 여러분 선어말어미 노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예요. 여러분 선어말어미는 위에 있으니까 선생님 현재 시제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오라고 하는 요 선어말어미는 여러분 이게 주어가 1인칭인 걸 드러내주는 선어말어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어가 1인칭인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바로 앞에 얘들아 하나 문장 위에 보면 1인칭 주어 있지 않아 얘들아? 누구 있어? 네. 이 네가 세종대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오늘 주어가 1인칭일 때 쓰는 선어말어미가 들어갔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글자를 만든 게 세종대왕이셨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이야. 얘들 왜 리을이 없어졌을까? 맹골도 할 때 왜 리을이, 여기는 맹고논이라고 했잖아. 리을 왜 없어졌을까요? 리을 탈락이 됐겠죠? 그럼 여러분 리을 탈락이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 음운변동을 배웠을 때 하늘을 날다에다가 는을 붙여보자. 나는. 살다에다가 니를 붙이면 산이. 그 다음에 알다에다가 여러분 느냐를 붙이면 아느냐. 여러분 다 어간에 어미를 붙일 때 다 탈락이 일어나는데 어미가 뭘로 시작할 때 지금 다 탈락이 일어나? 니, 그치? 그럼 여러분 어간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니까 탈락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니은 탈락은 어간 니을에다가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여러분 니을 탈락이 일어나요. 여러분 한글 맞춤법은 시험 범위에서 빠졌지만 음운변동은 시험 범위에 다시 포함이잖아요. 선생님 분명 중세랑 엮어서 낼 것 같아. 그치? 이거를 중세에 딱 보여주고 현대국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현대국어랑 비교하는 문제 낼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여기 나오는 애들은 좀 복습을 더 잘해줘.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세종대왕께서는 스스로 글자를 만드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세로부터 여기까지 세종대왕에 무슨 정신이 들어가냐면 창조 정신이 들어간다. 창조 정신.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그 다음 것도 한번 가보자. 사람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줄 이거 한 줄 남았어요. 사람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여는 하게 하여. 사람마다 하게 하여. 자, 수비는 이거 원래 쉽게라고 하면 교과서에 나왔는데 선생님은 다른 표준어를 쓸 거야. 왜냐면 얘랑 좀 의미가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찾기 쉽게. 시이라고 쓸 거예요. 쉽게라는 뜻이에요. 이거 표준어에 있어요. 여러분 시이 쉽게 익혀 쉽게 익혀. 난로도 그대로 쓸게. 얘들아 난로라고 써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매일같이 매일로라는 뜻인데요. 그냥 난로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날이라고 하는 글자는 지금도 쓰고 있으니까 난로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정리하자.
자, 여러분 사람마다는 지금이랑 똑같지. 그러니까 굳이 상관없이 그냥 넘어가자. 자, 여러분 우리 혹시 문법 요소에서 사동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요? 학교 시험에서 사동 배웠던 거? 자, 일단 사동 여러분 우리 이리기 우구추 했었지. 다시 그냥 복습해봐. 이리기 우구추가 있었는데 그게 파생적 사동이었어. 파생적 사동 이리기 우구추. 그 다음 우리 피동만 있었나? 아니죠. 사동도 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여러분 우리 뭐뭐하게 하다 먹게 하다 이거는 통사적 사동 이거 있었어요. 통사적 사동.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시키다 뭐 이런 거가 있었는데 자 아까 봐보세요. 세종대왕께서 글자를 만드셨어요. 누굴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면 백성들한테 야 내가 기껏 만들었으니까 열심히 써라 이렇게 해서 세종대왕이 백성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면 시켜야 되는 입장인 거야.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시키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시키는 내용이니까 뭘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사동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사동을 3개를 찾으셔야 돼요. 알겠죠? 이 문장부터. 여기에서 사동을 3개를 찾을 거야. 세종대왕이 글자를 만드셨고 그거를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만드셨으니까 백성들한테 시키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백성들이죠. 백성들 하나하나에게 하게 하여 개하다가 들어가네. 그럼 누가 지금 개하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면 요 이응이. 그러면 여러분 지금 1번 이응이 옛날에는 사동이나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여러분 갑자명서였어요. 근데 이 글은 여러분 뭘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사동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사동으로 쓰고 있어요. 뭐뭐 하게 하여 라고 하는 말 썼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갑자명사도 들어가 있네. 갑자명사. 그래서 여러분 이응이 갑자명사인데 사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수리를 갑시다. 여러분 우리 저번에 순경은 비읍 만들어지는 거 보면 비읍 불규칙 용언 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덥다 더워 여러분 더를 얘들아 순경은 비읍으로 바꾸고 더워 이렇게 했었잖아. 얘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도 선생님이 뭐부터 정리를 하냐면 원래 원형부터 써볼게요. 자 원래 원형은 10다에다가 2를 붙여요. 그러면 여러분 어간에 누가 붙은 거냐면 아까 저 이 앞에 나왔었어. 어여삐 할 때 어여쁘게 할 때 이가 여러분 부사파생 전미사라고 했잖아요. 제가 부사파생 전미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가 부사파생 전미사야. 자 여러분 이 10에다가 2가 결합을 했을 때 여러분 이제 옛날에는 무조건 이어적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비가 돼요. 그러면 이어적기가 2번에다 적혀져 있어야겠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이 비읍은 울림소리예요? 안 울림소리예요? 안 울림소리예요. 맞아요. 안 울림소리예요. 그럼 이 안 울림소리가 모음하고 모음 사이에 왔잖아. 모음 떨리지. 모음도 떨리지. 양쪽 다 떨리니까 비읍도 어떻게 돼야 돼? 떨려서 소리가 나야 돼. 순경은 비읍으로 바뀌네. 왜냐면 여러분 비읍은 여러분 양순 파열음인데 요거를 유성 양순 마찰음이라고 해서 떨려서 소리 나는 애가 있었잖아요. 그게 순경은 비읍이죠. 순경은 비읍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순경은 비읍으로 바뀌면서 여러분 12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이가 탈락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가 탈락해서 수비 이렇게 쓰기도 해. 그러면 왜 위에서 얘들아 수비라고 썼는지 이해되지? 이어적기를 하고 얘들아 모음 사이에 오는 비읍이 순경은 비읍으로 바뀌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순경은 비읍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소실문자 순경은 비읍을 쓰고 있네. 소실문자 순경은 비읍을 사용하고 있다. 자, 근데 이제 순경은 비읍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니까 지금에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수이라고 쓰는 거예요. 시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부사파생전미사가 결합해서 이어적기를 하고 그 사이에서 순경한 비읍으로 바뀌다가 이게 소실이 되는 과정에서 요렇게 우리가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10은 무슨 불규칙 용언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비읍 불규칙
용언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이러면 이제 리겨를 현대소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리, 이, 어예요. 리, 이어. 근데 여러분 현대국어의 형태소도 한번 분석을 해볼게. 현대국어도 이, 히, 어예요. 여러분 우리 매일같이 쓰는 연필이나 샤프는 손에 익숙하죠? 그거를 얘가 손에 있다라는 말을 써. 있다는 얘가 익숙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만약에 얘들아 내가 처음 이제 막 붓으로 이제 글 써야 돼. 어색하잖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배워야 되잖아요. 배운다는 거는 여러분 뭔가 내가 의도적으로 하고는 있어도 이게 내가 계속 노력을 하고 이걸 준비를 해야만 여러분 공부를 해야만 이걸 할 수가 있거든. 시킨다는 의미가 같이 포함이 돼버려. 배움의 의미에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에 익히다라고 해버리면 히를 넣으면 사동의 의미가 돼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익다는 원래는 내가 그냥 편안하게 익숙하다라는 뜻인데 익히다는 내가 배워야 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서 배움이나 가르치다라는 거에는 사동의 의미가 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사동의 의미가 들어가. 그러면 이일의 우구추가 들어갔네? 히가 들어갔고 옛날에는 이를 쓰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 이일의 우구추가 옛날에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뭐가 쓰인 거냐면 파생 접사가 쓰인 거죠. 그러면 파생 접사이다 사동 접사, 파생 사동 접사를 쓰고 있으니까 파생적 사동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 무슨 적기를 하고 있어요? 이어적기를 해요. 맞아요. 이어적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초성의 니은이 현대국어에는 있다가 돼서 없어졌어. 그러면 여러분 아직은 부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지. 그러면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 현대 여기 이 마지막 문장에서 사동태어 3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저 하여랑 여러분 미겨예요. 그래서 이거 2가지예요. 자, 백성들한테 쉽게 배우게 해서 날로 매일같이 쓰매. 여러분 합용명사 나왔네. 선생님 합용명사는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자, 이거는 형태소 분석 먼저 한번 해볼게요. 쓰다에다가 음에다가 여러분 에라고 하는 애가 결합되어 있어요. 쓰음에. 여러분 우선은 합용명사부터 시작해보자. 여러분 합용명사 들어가고요. 합용명사에서 시옷개를 써요? 비읍개를 써요? 비읍개. 그렇지. 그래서 얘는 처음부터 된소리 어두장군 아니고 어두장군으로 소리가 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아까 선생님 맨 처음 시간에 배웠던 거 나왔네. 명사형 어미가 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명사형 전성어미인 um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들아 이 명사형 어미 아까 um도 있었고 um도 있었거든? 근데 왜 um을 썼을까? 모음조야. 야 음성 다 음성 쓰고 있지. 모음조야 너무 잘 지키고 있는 거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번째 무슨 조사 써요? 부사격 조사를 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부사격 조사 애를 쓰는데 이것도 모음조화 잘 지켜서 쓰고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얘가 미음이 뒤로 넘어가서 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표기로 본다면 얘는 무슨 표기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어잡기? 그치. 여기도 이어잡기를 사용을 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없어진 의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형태소를 분석했을 때는 있었는데 합쳐졌을 때는 없어진 애가 하나 있거든? 왜 탈락했을까? 여기 지금 의문 변동 중에 탈락이 일어나는데 탈락 왜 일어날까요? 우리 현대국어에서 이다 쓰다에다가 어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써. 어간에 용언 어간에 받침이 오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탈락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얘는 어간에 어미가 결합을 해버리니까 이러면 명사형 어미도 어미니까 이러면 어간에 어미가 오니까 의가 탈락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마지막에 하나만 더 쓸까? 7번째 마지막에 하나 더 있어. 이러면 7번째는 여기서 여러분 이 쓰다가 지금 현대국어의 쓰다잖아요. 이 쓰다는
한자는 글자를 쓰다라는 뜻일까요? 글씨를 쓰다 이런 뜻일까요? 사용하다에 쓰다예요. 그럼 여러분 한자가 무슨 한자가 나와야 되냐면 쓸용자를 써야만 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글자를 쓰다 할 때에다 그 글씨 서자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얘는 쓸용자를 쓰고 있는 쓰다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얘는 이렇게 정리하고 그럼 이제 뼈남기 가자. 뼈남기. 여러분 뼈남기는 한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한자가 지금 사실 발음이 너무 우리가 쓰는 발음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 동국정원식 한자음에서도 여러분 이건 중국 원음을 그대로 표기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에서 중국 원음을 그대로 표기하는 방식이다. 자, 그래서 중국 원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무슨 명사를 쓰고 있어요, 지금? 각자 명사를 써요. 맞아요. 그리고 초성에 여러분 지금 누굴 써요? 여린, 히읗을 쓰죠. 그래서 여러분 여린, 히읗은 여기서도 음가가 없이 한자음 초성이 쓰이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하나 더 갈 건데 요거는 뒤에 말과 같이 연결해서 볼 거예요. 키하고죠. 키하고죠. 그리고 키하고죠를 현대풀이를 보면 개하다. 그럼 개하다가 쓰이네. 여러분 우리 개하다는 일단 먹게 하다, 살게 하다, 뛰게 하다, 개하다는 이것도 사동 표현이잖아요. 아, 여기에 사동 표현이 또 들어가는구나. 이때 여러분 사동이 지금 개하다를 쓰고 있는데 이때 개하다는 파생적 사동이에요, 통사적 사동이에요? 통사적 사동이지. 그렇지. 통사적 사동이야. 통사적 사동.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할 앞에서 할놈이랑 할 때 형태 똑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설명하진 않고 여린이에서의 기능만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린이에서는 뒤에 거 끊어서 읽어주세요. 나타내주는 부호예요. 그럼 여러분 뒤에 걸 끊어서 읽으라고 하는 부호를 우리 아까 무슨 부호라고 하긴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그치? 끊을 절자를 써서 절음 부호로 쓰이고 있다. 요렇게.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 단어야. 자, 이제 마지막 단어. 자, 여기도 하분명사가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야 돼. 하분명사 있으니까 하분명사 쓸게요,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이 하분명사는 비읍계가 아닌 것 같아. 시옷계를 썼죠? 그러면 여러분 시옷계 하분명사는 발음을 무슨 발음을 하기로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처음부터 된소리예요. 맞아요. 처음부터 된소리 표기를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얘를 형태소를 좀 나눠보면 따름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인이라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따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내가 따름이다. 따름이 얘네들은 혼자 쓸 수 없는 애야. 근데 혼자 쓸 수는 없는데 꾸밈을 항상 받아야 된다. 꾸밈을 받아야 되는 애들이 누구냐면 관형의 꾸밈을 받는 건 체언이어야 돼요. 체언인데 혼자 못 쓰는 체언을 우리는 의존 명사. 그치? 여기 의존 명사 2개 들어가 있는 거야. 얘랑 봐라. 그래서 여러분 의존 명사 따름이 들어가 있고, 근데 여러분 이 의존 명사 따름 뒤에는 그러면 얘들 명사 쓰니까 얘는 뒤에 두고 와야 돼. 명사 뒤에는 항상 조사 와야죠. 여러분 조사 중에 모습 바꿀 수 있는 조사 딱 하나 있잖아요. 누구예요? 서술격 조사가 온 거예요. 이라 사이에 어미를 넣어서 봐봐. 우리 지금 학생이다 사이에 학생이었다 해가지고선 지금 어미 더 넣을 수 있지. 학생이겠다 이러면 더 어미 넣을 수 있죠. 어미를 더 넣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뒤에 서술격 조사이라가 쓰였다. 이것까지. 그러니까 조사의 종류가 좀 여기서 많이 골고루 쓰이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따름이니라를 보면 미음이 뒤로 넘어가서 소리가 나고 있잖아요. 표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어적기에 맞춰서 지금 쓰고 있어요. 얘는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방점은 이미 있으니까 그냥 설명 안 했어. 여러분 방점 처음부터 다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종어제는 큰 틀 다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용비어창가랑 이런 거 쭉 나가볼게. 알겠지? 오케이. 고생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음 그 토요일도 책 2권 다 갖고 와야 돼. 책 2권 다 갖고 와야. 왜냐면 거기에서 토요일날 문제라고 할 거고, 중세도 할 거여가지고